강원도 산골 오지에서 살던 평범한 부녀가 세상에 알려진 순간 그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세상에 관심이 가져온 희망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어둠이 되었죠.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첩첩산중 세상과 단절된 산골에서 시작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첩첩산중 햇빛조차 간신히 비치는 산골짜기 깊은 곳. 인적 드문 이곳에 소박한 통나무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명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자연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던 이 씨 부녀의 보금자리였죠. 이 씨는 도시의 복잡함과 인간관계의 상처를 피해 10여 년 전 이곳으로 들어와 딸 영자와 함께 자급자족하는 삶을 이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산딸기가 정말 많이 열렸어요. 맑은 목소리로 달려오는 영자의 모습에 이 씨의 굳은 표정이 순간 풀어집니다. 햇살처럼 밝은 딸의 미소는 그의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영자는 산골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가르쳐준 글과 샘,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배운 세상 이야기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도시의 혼탁함을 모르는 순수함이 그대로 담긴 소녀였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만 이렇게 산속에서 살아요? 때로 영자가 묻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씨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무서운 곳이란다라며 대답을 회피했죠. 사실 이 씨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배신과 실패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유일하게 남은 딸만큼은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도 그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산나물을 채취하고 여름에는 밭일을 하며 가을에는 겨울을 대비해 식량을 저장했죠. 한 달에 한 번 이 씨가 읍내로 내려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는 것이 유일한 외부와의 접촉이었습니다. 영자야, 오늘은 무슨 책을 읽고 싶니? 저녁 식사 후 호롱불 아래에서 이 씨는 읍내에서 가져온 책을 영자에게 읽어주곤 했습니다. 비록 제한된 환경이었지만 이 씨는 딸의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자의 총명함과 순수한 호기심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처럼 피어났죠. 아버지, 언젠가 저도 이 책에 나오는 학교라는 곳에 가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이 씨는 항상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딸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그녀의 순수함을 앗아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산악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온 방송국 PD가 길을 잃고 그들의 집에 도움을 청했죠. 처음에는 경계했던 이 씨였지만 하룻밤 묵어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영자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PD의 제안에 이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영자에게 세상을 보여줄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결정이 그들의 평화로운 삶에 커다란 파도를 일으키리라고는 그때의 이 씨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산속의 영자가 산다라는 제목의 방송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순수한 소녀의 모습, 그리고 딸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아버지의 사랑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맑은 눈빛으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는 영자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잊고 있던 순수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방송 직후 그들의 산골집으로 편지와 선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에게 도시 생활을 경험시켜주고 싶다는 제안, 학업을 지원하겠다는 후원 의사 등 예상치 못한 관심이 밀려들었죠. 이 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영자의 눈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많은 친구가 생겼네요. 영자의 말에 이 씨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가져올 변화가 그들의 고요한 일상을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이 씨 부녀의 삶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산길을 오르내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그가 가져오는 우편물의 양은 날이 갈수록 불어났습니다. 펠레터와 선물 꾸러미들이 작은 통나무집 한쪽 벽을 가득 메우게 되었죠. 영자 양, 이번에도 편지가 많이 왔네요. 도시 사람들이 참 영자 양에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우편 배달부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편지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도시의 학생들이 보낸 편지, 영자의 순수함에 감동받은 어른들의 응원 메시지, 심지어 해외에서 온 격려의 글까지 있었죠. 영자에게 이 모든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울에서 온 이 언니는 저를 만나고 싶대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영자가 기쁨에 들떠 편지를 보여주었지만 이 씨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평화롭던 그들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반짝이는 눈빛을 마주하니 자신의 불안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방송 이후 두 번째 주가 되자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쇄도했고 영자를 위한 후원금이 모금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업에서는 영자의 교육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대학교에서는 특별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속의 영자를 돕는 모임이라는 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후원회장을 자처한 김 씨는 텔레비전에 여러 차례 출연하며 영자의 사연을 알리고 후원금을 모금했죠. 그는 카메라 앞에서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자라온 영자 양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그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후원회의 활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삽시간에 수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고 김 씨는 직접 산속 오두막을 찾아와 영자와 이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이 씨도 김 씨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님, 영자 양의 미래를 위해 서울로 나와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김 씨의 제안에 이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의 혼탁함으로부터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영자의 눈빛에서 강한 열망을 읽을 수 있었죠. 아버지, 저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책에서만 보던 세상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영자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한 이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서울 방문이 결정된 후 영자의 일정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방송 출연, 인터뷰, 후원 행사 참석 등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빠졌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지만 점차 영자의 표정에도 피로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드레스를 입고 행사에 참석해 주세요. 많은 후원자들이 영자 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조금 쉬고 싶은데. 안 돼요. 이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영자 양의 순수한 모습을 보기 위해 오신 거예요. 후원의 관계자들은 영자를 산골 소녀라는 이미지에 가두어 두려 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자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뉴스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온 순수한 소녀, 문명과 단절된 삶을 살아온 아이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이 씨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영자가 지친 표정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자책감에 시달렸죠. 딸을 세상에 내보낸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한편 영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설렘과 기쁨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산골 소녀라는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웃어야 했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만을 보여주어야 했죠. 영자 양, 오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더 순수하게, 더 천진난만하게요. 어느 방송 PD의 지시에 영자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점점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산골 소녀가 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순간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후원회장 김 씨와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출연료 중 상당 부분이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후원회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후원금의 관리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모두 영자 양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교육비로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김 씨의 설명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관심과 후원이 진정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 생활이 2달째 접어들면서 영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산골 소녀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 씨와 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경거리가 아닌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영자의 결심을 들은 이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울에 머물며 영자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가져온 폭풍 속에서 그들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넉 달째 접어들면서 영자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산골에서 자라 도시 생활에 서툴렀던 소녀는 이제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고 복잡한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을 맛보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죠. 영자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원에서 과학 실험을 했어요. 식물의 광합성을 직접 관찰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영자는 매일 저녁 새로운 경험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치는 모습은 기쁘면서도 그녀가 점점 자신의 품을 떠나가는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한 영자는 더 이상 방송 출연이나 행사 참석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후원회와 김 씨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영자의 단호한 의지 앞에 그들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산골 소녀의 도시 적응기라는 형태로 간간히 근황이 전해질 뿐이었죠. 영자 양 많은 분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은 카메라 앞에 서주는 게 어떨까요? 김 씨의 제안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학생이 되고 싶어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산골 소녀가 아니라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영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이 씨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딸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녀가 점점 자신과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어느 저녁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이 씨와 영자 사이에 처음으로 감정의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영자가 대학 진학 계획을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산골에서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영자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꿈이 생겼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대학 졸업까지 앞으로 7년, 아니 의대면 10년 이상을 여기서 지내겠다는 거니? 이 씨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산으로 돌아가자는 이 씨의 마음, 하지만 더 이상 산골에 묻혀 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마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요. 영자의 솔직한 고백에 이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로 산속에 숨어 살았던 그에게 딸의 선택은 어쩌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사이에 생긴 첫 번째 큰 균열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주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때로는 혼자 장시간 밖에 나가 있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아버지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일이 다가오면서 영자의 공부는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모두 영자의 총명함과 열정에 놀라워했습니다. 산골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영자 양은 정말 특별해요. 이런 학습 능력은 보기 드뭅니다. 선생님들의 칭찬에 영자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영자는 집에 돌아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씨의 짐가방이 현관에 놓여 있었고 이 씨는 여행 준비를 마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영자야, 난 산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내 선택이야. 넌 이제 내 길을 찾았으니 나도 내 길을 가려고 한다. 이 씨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딸을 세상에 내보내기로 결심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세상과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산골에서의 고요한 삶, 그것만이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함께 내 시험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얘기하자. 이 씨는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며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붙잡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의 선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꼭 다시 만나요. 영자의 작은 목소리에 이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산골로 돌아갔고 영자는 서울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떠난 후 영자는 더욱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재회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험날 그녀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예상대로 좋았습니다. 합격했어요. 아버지에게 꼭 알려드려야 해요. 영자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산골에는 전화가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길, 영자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자신을 반겨줄까? 산길을 오르는 영자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던 영자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통나무 집이 가까워질수록 가슴 한편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집 주변에 여러 대의 차량이 서 있는 모습에 영자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산골 오지에 이렇게 많은 차량이 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일이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저기, 무슨 일이 있나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간 영자에게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사는 분의 가족이신가요? 경찰관의 질문에 영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어제 오후 이 집 주인이신 이 씨께서 경찰관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영자는 달려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경찰과 의료진이 있었고 바닥에는 하얀 천으로 덮인 형체가 보였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영자의 절규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흐려졌고 귓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가 맴돌았습니다. 내 시험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이 씨의 사망 원인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산에서 홀로 지내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숨을 거뒀다는 것이었죠. 이웃 마을 주민이 며칠째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찾아왔다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요? 경찰의 질문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셨어요. 가끔 감기에 걸리시는 정도였지 심각한 병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산에 홀로 사는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은 드물지 않다며 더 이상의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영자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이 씨 부녀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영자는 그 모든 관심과 위로가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관심이 결국 아버지를 앗아갔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자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냥 쓰러지신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날 밤 영자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꿈에서 아버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다가가려 할수록 아버지의 모습은 더욱 흐려졌고 결국 그녀는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뭔가 있었던 거죠?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이 있다면 직접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고.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씨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원인을 다시 조사해 주실 수 없을까요? 담당 경찰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미 부검 결과가 나왔고 명확한 타살 흔적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무언가 이상해요. 영자의 끈질긴 요청에 경찰은 마지못해 현장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영자와 함께 산골 오두막을 찾은 경찰관은 처음에는 형식적인 태도였지만 영자의 세심한 관찰력에 점차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약상자가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약을 종류별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지금은 모두 뒤섞여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쓰던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고 평소 깔끔하게 정돈해 두던 책상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전 조사에서 간과되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경찰관도 점차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뭔가 이상합니다.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영자의 요청으로 시작된 재조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씨의 몸에서 미세한 타박상이 발견되었고 독성학 검사 결과 혈액에서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타살을 의미했습니다. 영자 씨, 유감스럽게도 이건 사고사나 자연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경찰관의 말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예감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씨가 돌아온 후 몇 차례 낯선 차량이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씨가 사망하기 이틀 전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영자 양, 혹시 아버님께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경찰의 질문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온 아버지에게 원수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비극을 불러왔을까요? 그때 영자의 머릿속에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그들의 산골 오두막에 대한 정보가 전국에 알려졌고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산골 부녀가 돈을 모았다는 소문이 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돈을 노린 강도였을까요? 영자의 추측에 경찰도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집안은 뒤져진 흔적이 있었고 아버지가 보관하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살인일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하필 이 씨가 산으로 돌아온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이 씨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영자는 점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세상에 그들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여전히 평화롭게 살아계셨을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가져온 비극적 결과 앞에서 영자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영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찾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가져온 비극, 그 끝에서 영자는 자신의 순수함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족적, 그리고 주변에서 수집한 증언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진전 상황을 묻곤 했죠.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영자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하는 인물을 찾았습니다. 현재 추적 중이고 곧 검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자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마주하게 된다면 자신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증오일까? 아니면 슬픔일까? 그로부터 3일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자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양재동이라는 인물입니다. 정과 칠범으로 주로 외딴 집이나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절도와 강도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영자는 유리창 너머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체구의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특별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듯한 무감각한 표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제가 그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자의 요청에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피해자 가족이 범인을 대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간 영자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양재동과 마주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은 더욱 공허해 보였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은 것 같았죠.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가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양재동은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돈만 훔치려고 했어. 텔레비전에서 봤거든. 산속에 영자가 산다. 그 방송에서 후원금 이야기를 했었지. 산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 돈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 양재동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방송이 화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엔 돈이 없었어. 가진 게 별로 없는 가난한 노인이었지. 내가 화가 나서 그만. 양재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방송을 보고 후원금을 노리고 이 씨를 찾아갔지만 기대했던 돈이 없자 격분의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기나 해요?
세상과 단절된 채 딸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어요. 당신이 그런 분의 생명을 앗아갔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양재동은 여전히 무감각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도 어떤 감정의 흔적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난 평생 감옥에서 살겠지. 그게 내 업보야. 그의 담담한 고백에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수? 이해? 아니면 용서? 그 순간 그녀는 어떤 감정도 명확하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공허함만이 그녀를 감쌌을 뿐이었죠. 조사실을 나온 영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영자는 고개를 젓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결국 그 방송 때문이었던 거네요. 제가 방송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영자 씨,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범행을 저지른 건 양재동이에요. 형사의 위로에도 영자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책감과 후회가 그녀를 덮쳤죠. 경찰서를 나와 거리를 걷던 영자는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양재동이 방송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들 중에는 후원회장 김 씨도 있었죠. 후원금.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은 어디에 있을까? 영자는 발걸음을 돌려 후원의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수사 과정에 몰두하느라 후원회와 관련된 문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곳에서도 진실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후원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문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마음으로 주변 상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있던 산속의 영자를 돕는 모임 사무실이 언제 문을 닫았나요? 아, 그거요? 일주일 전쯤에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요. 김 회장인가 하는 분이 외국으로 떠난다고 하던데. 영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후원회장 김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모금한 후원금을 가지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는 이런 일까지.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관심이 가져온 비극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순수했던 그녀의 삶, 그리고 아버지와의 평화로운 시간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자신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위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후원금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영자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무서운 곳이란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회장 김 씨의 실종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영자 방송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던 부녀의 이야기는 이제 비극적 살인 사건과 후원금,
횡령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영자는 또다시 원치 않는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영자 씨, 후원회장 김 씨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혹시 그가 후원금을 횡령할 것이라고 의심한 적은 없으신가요?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처음 서울에 나와 생활할 때 김 씨가 자신의 출연료를 관리해 주겠다며 모두 맡아갔던 일, 후원금 사용 내역을 물었을 때 모호하게 대답했던 일,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하자 급격히 냉담해졌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기부금을 횡령한 전력이 있었고 가명을 사용해 활동해온 사기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자 씨 후원의 계좌를 조사한 결과 총 2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지만 현재는 단 10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의 보고를 들으며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돕기 위해 보내준 후원금이 이런 식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영자 역시 피해자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배신은 단순한 금전적 횡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영자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깨를 토닥이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그는 말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나 때문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너는 여전히 산골짜기에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살았을 거다라고. 영자의 고백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그녀를 위협하고 성적으로 괴롭혔던 모든 순간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내가 가진 건 순수함 뿐이다. 그리고 그 순수함은 내가 만들어준 이미지일 뿐이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그 이미지를 깨뜨릴 수 있다고. 영자의 증언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국제공조를 통해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미 신분을 바꾸고 제3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아 검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죠.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영자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더욱 동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고 끔찍한 일을 당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자신에게 이 관심은 또 다른 형태의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영자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출판사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며 접근했고 모두가 그녀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지만 정작 영자 자신은 그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자에게 한 줄기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알게 된 한 대학에서 특별 장학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녀의 학업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진심 어린 제안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영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그녀는 공부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진심일까? 다시 한번 배신당하지는 않을까?
대학 입학을 앞둔 영자는 아버지가 살해당한 산골 오두막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결심을 다지기 위해서였죠. 첩첩산 중 한때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었던 그곳에서 영자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산골 오두막에서 영자는 아버지와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해질녘 그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대학 진학과 의사의 꿈은 여전히 그녀 마음속에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날 밤 영자는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영자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그 안에는 반드시 빛이 있단다. 내 안의 순수함을 잃지 마라. 아버지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낀 영자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자 영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수행의 길을 걷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산사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영자의 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관심과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 영자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후원금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계속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되찾을 수 있는 후원금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영자는 깊은 감정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싶습니다. 영자는 강원도 깊은 산속 암자를 찾아가 수행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백발의 노스님은 그녀를 맞이했고 출가의 어려움을 일러주었습니다. 출가의 길은 쉽지 않다.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마음의 고통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영자의 암자 생활은 엄격했습니다. 새벽 3시 기상, 예불, 청소, 공양, 수행.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삭발식에서 노스님은 영자에게 지혜라는 법명을 내려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순간 지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내 안의 순수함을 잃지 마라. 수행 반년째 지혜는 노스님으로부터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함이니라. 언젠가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내가 얻은 지혜를 나눠야 할지도 모르느니라. 스님, 제가 정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결정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이니라. 지혜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더 깊은 차원의 치유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영자의 출가 소식은 전국을 다시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산골 소녀가 비구니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했죠. 소셜미디어에는 그녀를 걱정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그녀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오갔습니다. 영자가 산사에 들어간 지 1년이 흐른 어느 날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산속의 영자, 그 후의 이야기를 제작하고 싶다는 그에게 지혜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접근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관심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독에 중독되지 않는 법을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암자로는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응원과 존경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받았다는 내용,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고백도 있었죠. 이런 편지들을 읽으며 지혜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스님의 말처럼 언젠가 세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지혜를 나눌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남미에서 체포되었고 횡령한 후원금의 일부가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모두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해 써주시길 바랍니다. 김 씨의 체포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뒤늦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비록 느리게 왔지만 결국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세 번째 해를 맞이하는 지혜의 수행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노스님의 지도 아래 초심자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 마음 나눔의 시간을 통해 세상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관심이 때론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칼에 베이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을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 산속의 영자로 알려졌던 소녀는 이제 지혜로운 스님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비극이 아닌 치유와 성장의 상징이 되었죠. 노스님이 입적하기 전 그는 지혜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가 걸어갈 길은 내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었다. 산속에 머물러도 좋고 세상으로 나가도 좋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이니라.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긴 지혜는 자신의 앞으로의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수행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 더 많은 이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눌 것인지. 그 선택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